네, 안녕하십니까. 제클쌤입니다. 2023년도 지나서 이제 어느덧 1월달이 지나서 2월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대한 부동산 현황을 한번 되짚어보고 2024년도에는 될지 그 전망에 대해서 아직 시작이지만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 현재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없습니다. 뭐 가처분 소득 이런 표현보다는 현재 집집마다 비용도 없을 정도로 물가는 계속 오르죠. 금리도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뭔가 투자를 할 텐데 돈이 내 주머니에 없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 아파트도 사고 상급지로 갈아타고 또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그 2023년 12월 가계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다고 그러죠. 연속 8개월째 증가 수치인데 즉 소득이 줄어드니까 대출에도 받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환대출이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면서 대환대출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빌렸으면 1억을 대환하겠다는 건데 때로는 1억을 빌려놓고 1억 1천, 1억 2천 이런 식으로 추가로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같은 대환인데 플러스 신용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뿐만 아니라 이 전세대출 만기되면서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현재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자율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5% 정도였다가 4.8, 4. 조금이라도 이 이자를 줄여보기 위해서 이 전세대출도 계속해서 흥행이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원스톱으로 이게 인프가 갖춰지다 보니까 특히나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 그 다음에 토즈 뭐 이런 통해서 토스 통해서 쉽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대출이 좀 증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경기가 좋아서 혹은 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증가해서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땡겨서 은행이나 뭐 이런 대출을 받아서 내가 소비를 하고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 다음 이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생계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거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뭐 다주택자인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1억까지 대출을 사업자인 경우는 긴급자금 대출 1억까지 대출을 받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대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가계대출 돈이 없다. 두 번째는 그러면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인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PF 대출은 어떠냐면 지금 이제 내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 총선까지 다가오면서 정부는 연착륙을 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은 태양건설이라든가 관련된 건설사 이 건설사는 또 하청업체들이 수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부도천이 났을 때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그 파이낸스의 어떤 그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그러니까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18조 4천억 규모의 PF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다음 그러면 2023년도 경매 쪽을 한번 볼게요. 아파트 경매 투자 지표인 전세 가격 상승 중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파트를 경매로 사요. 그러면 실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전세 월세를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7억이야. 근데 전세가 5억인데 5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경매에 투자할 때는 이 전사시세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이죠. 7월 임대차 3법 중에 투표로 되면서 전세 시장 복잡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치열한 눈치 게임, 그 눈치 게임 속에서 전세 시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가 싶더니 결국은 현재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임대차 3법이 전세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 전역이 매매가는 계속 조정 중인 반면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통계 한번 보시고요. 경매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매 투자 지표를 보면 2023년 월별 분석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유찰률이 나오죠. 노란색 56.2%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리고 평균 매각가율을 보니까 78.56 빨간색, 최근 5년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가율은 최근 5년 동안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뜻은 경매 시장이 그렇게 예전보다는, 물론 지금도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5년 대비 상당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019년 77.44, 20년 78.91, 21년 83.85, 22년 81.18, 23년 작년 기준이 1.68. 다음은 이제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미분양을 보는 이유는요, 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정적으로는 왜냐하면 미분양률이 원래 평상시에도 높았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도에 따라서 그 수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또 뭐 경기가 없더라도 그 전체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미분양 자체가요. 그래서 뭐 경기도 쪽을 좀 저는 많이 보고 있고요. 3년도 10월 4,726건을 바닥으로 다시 미분양 건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통계를 보면 5,803호죠. 5,800세대가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사람들의 소득이 지금 줄고 있죠. 가계대출에서 늘고 있죠. 프로젝트 지금 폭탄 맞을 준비하고 있죠.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대책 마련으로 고심 중이다. 그래서 18조 4천억을 투입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2024년도 낙찰가는 계속 낮아질 거로 보이고요. 서울 아파트 경매 투자는 물론 계속 되겠지만 이것을 상승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리 상승 당분간 유지될 거고요. 가계별 소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바로 이제 무역 수출인데 무역 수지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 특히나 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금리 인상이라서 쉽지 않고, 또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투자 상품이나 금융 상품 주식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경매처럼 할인 시장만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고 나머지 일반 매매 시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대세는 조정 국면 이겠지만, 또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 문제가 커지면 결국 크게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할인 시장에서 추가 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경매 투자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정부는 이런 파고를 막기 위해서 아마 더 좋은 당근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죠. 그 다음에 취득세,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라든가 법인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되겠죠. 그러면서 전세가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는 줄고 전세가는 상승하는 갭 차이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4년 전망은 좀 더 어둡지만 경매 시장과 같은 할인 시장에서는 도전해 볼 만하다. 특히나 하반기에 갈수록 정부 정책을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총선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2024년을 전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